안녕하세요. 머니 부모입니다. 월간 공정한 금융투자 펀드편에 이어서 파생결합 금융상품 편입니다. 파생결합 금융상품은 ELS, ELF, ELB, DLS, DLF, DLB 등 다양한데요. 자세한 설명은 머니 사전의 복잡한 금융상품 설명을 참조하시고요. 추가로 파생결합 상품은 옵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관련 콘텐츠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생결합 상품 정보도 금융감독원의 파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파인의 보험증권 코너에 펀드 담호에 들어가시면 기타 공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파생결합증권 청약정보 비교 공시란을 보시면 최근에 파생결합 금융상품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2019년 12월 한 달간 청약 종료한 파생결합 상품의 리스트를 보고 분석한 것입니다. 파생결합 상품의 특징들을 한번 분석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한 달간 파생결합 금융상품에 등장한 용어들을 보시면 스텝다운, 트윈윈, 나가웃, 멀티리자드, 신용사건, 양방향 나가웃, 원금 지급, 원금 추가 지급, 월 지급식, 원유 등이 있습니다. 좀 복잡한가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기초지수는 코스피, 미국, 유럽, 홍콩, 일본, 중국 본토 지수까지 다양하게 둘 이상 주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개별 주식은 삼성전자가 많이 활용되었고요. 해외 주식으로는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애플과 엔비디아가 이용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파생결합 금융상품에 주로 많이 사용된 금융기법들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들 정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파생결합 금융상품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ELS, DLS 등에 투자하실 계획이 계신 분들은 관심을 가지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스텝 다운입니다. 기초자산의 가격이 점차 하락하는 단계별로 쿠폰 일정 수익이 약속되는 방식입니다. 95, 92.5, 90 가격이 하락하는 단계별로 3.15%, 6.3% 이렇게 순차적으로 높은 이자를 지급하게 되죠. 일정 기간별로 이자가 지급되는 기초자산의 기준 가격이 점차 하락하는 경우를 스텝 다운, 단계가 내려간다는 뜻이죠. 이런 경우에 대부분 보시면 좌측 하단에 일정 수준 이하가 되시면 이런 이자 약속은 다 없어지고 그때부터는 기초자산의 가격이 하락한 모든 것을 반영을 해서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기준을 낙인 베리어, 그 원금 손실이 발생한 상태를 낙인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ELS나 DLS, 파생결합 금융상품의 대표적인 상품 구조입니다. 다음은 트윈 윈입니다. 쌍둥이 할 때 트윈, 이긴다 할 때 윈 이렇게 결합해서 트윈 윈이고요. 두 개의 기초자산이 기준가격 이상일 경우에 일단은 기준 쿠폰을 지급하고 조기상환을 하는 조건이 먼저 있고요. 만기 시에 기준율 이하로 기초자산이 모두 하락하지 않으면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양쪽 방향으로 이자가 지급됩니다. 아래 보신 것처럼 양쪽 방향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라 트윈 윈입니다. 그러나 기초자산이 일정한 수준 이하로 하락을 하게 되면 이 상품은 그때 상태의 현물 주식으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락한 상태로 현물 주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손실을 보는 거나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 트윈인 상품의 두 개의 기초자산 가격은 애플과 엔비디아였습니다. 애플 주식과 엔비디아 주식을 보유한 기관들은 하락 위험을 이 상품을 통해서 전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 입장에서는 일정한 한도까지 하락할 때까지도 수익이 발생하는 장점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가는 순간 마이너스 100% 원금 손실이 발생 가능한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품을 가입하실 때는 원금 손실을 부담할 만큼 충분한 기대 수익을 확보하고 있는지 또는 해당 기초자산의 하락 위험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판단하셔야 됩니다. 물론 일반 금융 소비자들이
그런 하락 위험을 충분하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주식들은 등락폭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만큼 위험이 크지요. 충분히 위험 판단하시고 이런 상품들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금 보장형 상품에서 많이 보이는 나가웃 콜이라는 상품입니다. 기본적으로 원금은 보장을 합니다. 기초지수의 가격이 일정 부분, 여기서는 115%, 15% 상승할 때까지는 일정 비율, 참여율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70%인데 11.5%의 최대 수익을 드리고 그 중간 구간에서는 기초자산 상승분의 70%만큼을 수익으로 돌려드리고, 그러나 115%가 되는 순간 이 조건들은 싹 사라집니다. 그냥 1%만 지급하게 되죠. 낙아웃 된다고 합니다. 조건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낙아웃 콜입니다. 콜이라는 것은 최저 수익을 보장하고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할 때마다 수익이 상승하는 것을 콜 옵션이라고 하죠. 빨간 라인이 콜 옵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15% 상승하는 순간 이 콜 옵션이 사라지는 구조가 낙아웃 콜, 이렇게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콜입니다. 콜자가 들어가면 항상 최저 수익은 보장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단 디지털이기 때문에 0과 1 사이, 이냐 아니냐 라는 차이로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100에서 150 사이까지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0.8%를 지급하고 150이 되는 순간 0.01%를 더 지급한다는 것이죠. 디지털 개념의 0과 1, 이냐 아니냐 라는 그 차이에 따라서 콜 옵션의 구조가 형성되는 것을 디지털 콜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멀티 리자드입니다. 리자드라는 것은 도마뱀이죠. 도마뱀이 꼬리를 끊고 도망가는 습성을 표현해서 파생결합 금융상품의 안전장치를 리자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리자드를 넣을까요? 기본적인 구조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리자드를 넣는 것입니다. 리자드가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좀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구조를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스텝다운 방식의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간별로 90, 85, 75, 65 이렇게 스텝다운 방식의 조건이 있고요. 그러나 기초자산 가격이 계속 내려가다가 낙인 배려에 걸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 상품은 낙인이 됩니다. 원금 손실 상태로 여러분들에게 상환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시장 상황 자체가 금융소비자에게 어필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런 리자드를 넣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이 리자드입니다. 만약에 6개월까지 85 이상 되어 있으면 2% 수익을 지급하며 조기 상환을 하는 조건 하나를 추가하고 12개월까지 75 이상 가격이 유지되어 있으면 추가로 조기 상환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아닌 두 개의 리자드가 있기 때문에 멀티라는 용어를 써서 멀티 리자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만 보시면 굉장히 호의적인 것 같은데 이미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리자드는 기본 제시한 수익 구조 가지고 유혹하지 못할 경우에 상품 가입 메리트가 좀 떨어질 경우에 이런 리자드를 넣는다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그냥 호의로 주는 건 아닙니다. 100% 원금 손실 나는 상품의 경우에는 정확한 판단을 꼭 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멀티 리자드의 특성이었습니다. 다음은 신용 DLS라는 것입니다. 쿠폰의 지급 조건을 기초자산의 신용 상황에 연계시킨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신용 DLS는 기초자산의 미래에셋 대우의 신용이고 준거 기업이 미래에셋 대우입니다. 즉 미래에셋 대우가 파산이나 지급 불이행, 채무 제조종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 연 1.7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ELS는 이 주식과 연계된 파생결합 금융상품이고요. 주식 이해 파생상품에 연결된 금융상품을 DLS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엔 신용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DLS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신용 DLS의 수익 구조입니다. 연 환산에서 1.73%를 지급하고 만약에 미래에셋 대우가 파산하거나 기타 등등 신용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그 평가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보시는 것은 양방향 낙아웃 상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림 보시면 기초자산 가격이
15% 오르거나 15% 내리거나 해도 양쪽으로 단계별로 수익이 발생을 하죠. 그러나 위쪽 방향으로 15%가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을 하면 상승하는 쪽의 수익 지급 조건은 사라집니다. 낙아웃 되는 거죠. 또한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15% 이상 하락을 하게 되면 아래쪽 수입 지급 조건도 사라지게 되죠. 낙아웃 됩니다. 즉 양쪽 방향으로 낙아웃 조건이 있는 것을 양방향 낙아웃이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은 일반적인 원금 보장형 상품의 수익 지급 조건입니다. 6개월 돼서 103이 되면 1.6% 주고 상환하고 12개월 되면 연 3.2%, 이 연 3.2%를 기준으로 기간별로 기초자산이 가격을 유지하게 되면 조기 상환하면서 그 수익을 지급하게 되는 조건입니다. 원금 보장형이죠. 보시는 것은 원금 추가 지급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디지털컬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CD 91일물 금리가 만기 시에 1.6% 전에는 1.8% 지급하고 1.6%를 딱 되는 순간 1.81%, 0.01%를 추가로 지급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원금 추가 지급식이란 표현을 쓰네요. 보시는 것은 기초자산의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의 가격에 포함된 스텝다운 DLS입니다. 원유가 포함됐으니까 DLS겠죠. 원유가 포함이 되는 파생결합 금융상품입니다. 다음은 월 지급식인데요. 최초 기준가격 대비 65% 이하로만 빠지지 않으면 0.35%를 매월 지급을 하는 손익구조 그래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0만원이면 매월 3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의할 것은 월 이자 지급을 높은 금리를 받는 건 좋은데 65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낙인이 됩니다. 낙인이 되는 상황,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은행 금리보다 2배 가까운 월 지급이자를 받지만 마이너스 100% 원금 손실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기초자산에 대한 위험 판단 능력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 필수입니다. 파생결합 금융상품, 아주 재밌는 금융상품입니다. 눈앞의 이익과 멀리 있는 손실을 저울질하게 하는, 판단하게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상품이죠. 위험 판단 능력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 파생결합증권은 원금 보장형 위에는 이용하시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하고 홍보와는 달리 위험이 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독일 국채금리 DLF의 사례처럼 기대 수익은 적은데 손실 위험이 마이너스 100%까지 열리는 금융투자 상품은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금융공학적 입장에서 보면요, 하락 위험을 전제로 해서 이익을 받는 것은 풋옵션을 매도하는 상황이나 같습니다. 하락 위험을 팔고 일정 수익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풋옵션 매도는 상당한 전문가들이 이용하는 상품입니다. 위험을 철저하게 파악할 줄 아는 분들이 사용하는 상품이죠. 이익은 작은데 마이너스 100% 원금 손실을 떠안으려고 하면 충분한 시장 판단과 자신이 있어야 되겠죠. 2020년 상반기 중에 미중, 미이란, 브렉시트 등 다양한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이슈가 산재해 있습니다. 특히 이럴 때 조금 높은 수익을 제시하며 하방 위험이 큰 금융상품이 출현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금융상품을 만들어 파는 기관들이 하방 위험을 전가하기 위한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높은 때는 소탐 대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잇는 그런 투자 행위나 금융 행위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소탐 대실 경계 경보를 원인부문은 발령해 드립니다. 이른바 풋옵션 매도형 상품은 시장 판단 능력이 정확한 기관이나 전문가가 현금 확보를 위해서 사용하는 투자 전략이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매월 파생결합증권들의 트렌드를 파악해서 해설할 예정입니다. 파생결합 금융상품에 대한 유익한 투자로 여러분들의 미래가 밝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금융정보를 해설하는 머니 부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